박초롱은 1991년 3월 3일생 대한민국의 좋은 가수라고 생각한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이며 에이핑크에서 리더, 서부 보컬을 맡고 있다. 막내와는 5살 차이가 나며 에이핑크가 데뷔할 당시 유일한 20대였다. 멤버들 대부분이 울보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상 울보, 서열 1위 멤버 중에 누군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곧바로 초롱의 눈물이 터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정규 2집 쇼케이스에서 마지막 곡으로 리멤버를 부르고 나서 뜬금없이 눈물이 터졌다. 멤버들이 당황해서 급히 마무리 인사를 했을 정도였고 익스트림 어드벤처에서도 월미도 바이킹을 탔을 때 눈물을 보였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출연 때도 데뷔 동기 걸그룹 치치의 멤버와 콜라보 무대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눈물을 흘린 횟수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 매우 많다. 특히 에이핑크의 쇼타임에서 이러한 모습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 4명은 굉장히 강한 멤버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 중 하나다. 에이핑크의 쇼타임에서는 눈물 많고 여려 보이지만 그만큼 멤버들을 많이 챙겨주고 이끌어준다고 언급되었으며 에이핑크 7년차 재계약의 경우에도 초롱이 나 믿고 재계약하자는 믿음하에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 또한 리더로서 카리스마와 뚝심 또한 강한 편으로 평소에 비대스러운 이미지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때부터 지켜온 존댓말 문화를 10년 차까지 이어가고 있다. 청순돌의 특성상 예절과 행동과지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에이핑크가 데뷔 이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호감형 아이돌 계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초롱의 소신과 뚝심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섹시와에게 거부감이 있어 이 두 가지를 시킬 경우 롱돌핀을 소원하지만 2015년 기준 두 가지 다 시키면 제대로 한다. 합기도를 8년간 배웠고 공인 3단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공인 8단이시고 부룡관이라는 도장을 운영했던 합기도 사범이다. 합기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 간 초롱이 시즌3 8편에서는 정은지, 윤보미, 홍유경 3명만 참가한 S라인 만들기 프로젝트 중 쌍절곤을 이용한 다이어트가 나왔는데 다른 멤버들과 함께 번외 체험 중 혼자 능숙하게 쌍절곤을 다뤄서 주위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합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여리여리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몸매에 숨은 근육들이 많다. JYP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큐브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데뷔 전에 숙소가 없어 큐브의 선배 가수 G, NA와 같이 숙소 생활을 했다고 한다. 별명은 롱틀러. 박초롱과 히틀러의 합성어로 에이핑크 뉴스 시즌2를 보면 가끔 폭군으로 돌변할 때가 있다. 에이핑크 뉴스 시즌3와 에이핑크의 쇼타임은 물론이고 에이핑크가 출연한 주간 아이돌 59회와 추석특집 미스터 아이돌 선발대회를 통해 완전히 롱틀러로 굳어진 듯 생각된다. 에이핑크 뉴스 시즌1 초반에는 팀의 리더라는 위치를 생각하여 조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시즌2가 되자마자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즌이 1화 초반부터 달라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다 협박에 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즌3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에이핑크 뉴스 때부터 유지하던 롱틀러 기믹은 에이핑크의 쇼타임에선 롱보스로 업그레이드돼서 BGM이 아예 대부 주제곡이 깔린다. 아핑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박초롱의 카리스마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따금씩 나오는데 초롱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멤버들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말 한마디에 바로바로 말 듣는 멤버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그렇다고 박초롱이 패도를 걷는 스타일의 리더는 아니다. 나설 때만 나서는 경우가 잦고 활발하게 떠드는 멤버들 사이에서 들여 홀로 조용할 때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심히 비글스러운 동생들의 등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니 그 등판할 때만 등판한다는 카리스마 속성이 더욱 압권이 되는 셈. 한때 과거 롱틀러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멤버들에게 잡혀 사는 듯 했으나 기호였다.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정하늘은 면모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붙은 별명이 롱마마. 아핑크 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아핑크 멤버들 전원이 기본기가 출중한 편. 그래서 일단 라이브 시작이 파트는 잘 처리하는 등 기본은 한다. 비록 보컬라인 동생들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노래 실력은 평균 수준이며 데뷔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력이 성장하고 있다. 음색 자체가 아핑크라는 팀의 이미지에 대단히 잘 부합하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미성, 저음에서는 부드럽게 깔리고 고음으로 가면 가녀리게 흩날리는 듯한 특유의 음색. 사실 음역대와 성량 모두 나름 준수하고 음색도 좋고 보컬로서 역량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발성 역량이 더 좋으면서도 폭발적인 성량과 고음, 안정적인 기술과 표현력, 독특한 음색과 끼 같은 유용한 장점을 하나씩 갖춘 동생들이 있다 보니 부각이 잘한다는 듯하다. 그래도 LV, 노노노, 러블리데이, 천사가 아냐 같은 경우 음색이 에이핑크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제일 잘 부합하는 터라 마지막 후렴은 박초롱이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 목소리의 힘이나 목의 내구성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며 MR 제거판을 들어보면 멤버들 중 가장 라이브가 불안하고 음원과 라이브의 갭도 가장 큰 편. 목소리 자체로 많은 팬심을 유발하긴 하나 엄연히 가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박초롱의 큰 해결 과제이지만 5집에서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팬들 사이에선 다이어트로 인해 체력이 약해져서 목소리에 힘이 빠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다이어트 유무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목소리에 힘이 약한 편이었다. 에이핑크의 콘셉트상 경우에 따라 목소리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서 경험이 쌓이면 부족한 것들도 나아지고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앞으로의 모습을 더욱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동생들에 비해 성량이나 고음이 부족한 대신 자신의 독특한 음색으로 곡 사비에 포인트를 주거나 예전보다 발전한 라이브 실력을 바탕으로 도입부 발스 부분을 도맡는 등 팀의 서브 보컬로서 제 역할은 확실히 해주고 있다. 또 팀 내에서 곡 중 랩 파트를 제일 많이 담당하는 만큼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이 의외로 랩을 할 때 상당히 독특하게 들리는 효과를 주고 있다. 여러모로 약방의 감초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된다. 작사가로서의 모습도 보이는데 작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건 데뷔 1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4월 19일에 작사를 맡았다. 오랜 시간을 들여 직접 가사를 쓴 곡으로 가사는 1년간 사랑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작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렵게만 느껴졌다. 데뷔 무대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 함성 소리 등을 상상하면서 일기처럼 쭉 써나가니 그래도 가사에 내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다. 다음에는 좀 더 신나는 곡을 써보고 싶다. 팬들을 위한 노래를 좀 더 밝은 멜로디에 가사로 표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네 번째 미니 앨범에서는 사랑 동화와 소롱의 작사까지 맡으면서 조금씩 역량을 늘려가고 있다. 미니 5집에서는 워너비의 작사를 하였으며 정규 2집에서는 데자부의 작사를 맡았다. 또한 일본 정규 1집 수록곡인 4월 19일 일본어 버전을 작사했다. 팀 내에서 운전면허증가 있는 4명 중 1명이다. 쇼타임에선 멤버들을 태워서 직접 운전도 해주었다. 원래 1종 보통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매니저의 권유로 그냥 2종 보통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몇몇 팬들은 트럭 모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 거라며 살짝 아쉬움을 비치기도 했다.
데뷔 초 출연한 TV 시트콤인 몽땅 내 사랑에서 분식집 알바생 역을 맡았는데 등장과 퇴장 시에 옆돌기를 해서 초롱개비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이 쌍수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방송에서 해명했던 적이 있다. 애견가이다. 예전에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했다고 하는데 가족의 탄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퀵이 달이라는 강아지 2마리를 임시 보호할 당시 무서워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 좋아했고 강아지가 수술을 받을 때에는 울거나 곁에서 놓지 않는 등 강아지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 강아지들이 일반 가정으로 입양 가던 날에 제일 많이 울었고 이에 멤버들도 언니가 많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 이후에도 김남주의 가족들이 키우는 강아지 또한 노는 것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름의 롱자와 본인의 예능 캐릭터의 조합으로 인해 팀 내에서 별명이 가장 많다. 다만 대부분 상황별로 붙여지는 일회성 별명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별명들 중에서도 오래 지속되는 것들도 제법 많다. 홍유경이 에이핑크 뉴스 시즌2에서 붙여준 별명인 롱틀러와 특유의 높은 고음으로 붙여진 롱돌핀 그리고 상단에 소개된 별명들 정도가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다. 박초롱 본인은 제일 좋아하는 별명으로 롱언니, 롱아, 초롱이를 꼽았다. 멤버들 중에서 정은지와 단신 툭툭인데 이로 인해 짱짤롱, 롱시콕이, 박초숍 등의 별명이 나오며 고통받고 있다. 박초롱 본인은 하루만이라도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손나은이나 오하영이 되어보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렇게 작은 몸집 때문인지 막내 오하영이 중학교 다닐 때 입던 교복이 딱 맞았고 육공주를 콘셉트로 한 팬미팅에선 망토가 너무 긴 빨강 망토 역할을 맡았는데 왜 망토가 너무 기냐는 질문에 본인이 짧기 때문이라고 자폭하기도 했다. 애교가 있긴 한데 의식하고 애교를 하는 경우 아무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듯한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말투나 목소리 때문인지 의식하지 않은 일명 상화령의 교가 보인다. 숙소에서 처음에 손나은과 같은 방을 쓰다가 에이핑크 뉴스 시즌3 이후에는 윤봄이 정은지와 같은 방을 썼다.